너무 싫어 촬영. 성원아 준비됐니? 힘들어요. 진짜. 벌써? 일어나지 얼마 안 됐어. 자, 보면 좀 키울까 형석? 괜찮나? 네. 선생님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또 향가 이런 거 외워야 돼요. 당연하지. 저 깨달았어요. 외우려고요. 내가 계속 말했잖아 갈래 특징. 네, 외우려고요. 자 여기 이제 고난을 겪으며 사랑을 이루어지면 어떻게? 비극적 결말이야. 비극적.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고전 소설은 비극이 아니야. 아니 거의 대부분 해피엔딩이야. 근데 이건 특이해. 그리고 전기적인 요소라는 게 뭐니?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삽입된 노래는 흔히 삽입시라고 해. 여러분들 다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전에 이생규장전이라는 게 금오신화라는 소설책 중에 하나야. 즉 5가지 소설이 있는데 이 이생규장전이랑 뭐더라 치유부벽전기랑 뭐 남녀부주지 두 개는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 김시습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 시습이 요 새끼 들어봤니? 생육신이에요. 전혀 무례한이죠. 생육신 말고 또 뭐 있니? 단종 빠돌이하다 죽은 사람 사육신 있잖아. 처음 들어보냐? 생육신이에요. 그러면 금오시다에 나오는 5작품 모두 비극이야. 모두. 요거 모두 비극적 결말로 끝나요. 그러면 선택지 같은 거 하나로 준영 어떤 거 나올 수 있겠니? 일반적인 고전 소설 따른다 안 따른다? 즉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을 취한다 또는 따른다라고 보기 힘들겠네. 적어놓기? 예. 그리고 지문 다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올 거야. 왜 굳이 비극으로 끝났는지 뭔가 시습이 형이 숨겨놓은 의도가 있다 이거야. 학교에서 뭐래? 그런 말 안 했나? 너 안 들었니? 들었어요. 아니 학교생님 너무 대충 죽네. 자 보시면 제목 봐봐. 이생규장전. 불피도 안 돼, 이거. 진짜. 보면 일단 이생이야. 여기까지. 여기 일단 남주인공. 남주야. 변우석. 그래. 규장이 뭐냐면 규장이 이생 요 새끼 남주인공이 담장을 엿보다 이 말이야. 제목 자체가. 그러면 이 주장 추면 말해라. 이생이 담장을 엿보면서 뭔가 사건 서사가 진행이 돼. 그러면 승훈아 담장 안에는 남자가 있겠니? 예쁜 여자가 있겠니?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예쁠 거 아니겠나? 네. 보죠. 그러면서 뭔가 서사가 진행이 되고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게 근데 너네 쌤들도 이런 거밖에 못 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서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반드시 나올 텐데 즉 갈등 또는 여기서는 뭐 이별이라 하자. 갈등이랑 엔드 만남 요 구조가 총 3번 반복이 된다. 오 마이 갓. 서로 중요하겠지? 네. 만났다가 형성 이별했다가 또 만났다가 이별했다가 만났다가 마지막에는 비극 이별 요래 끝나는 말이에요. 요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을 뭐 이제 매칭시키면 안 되겠지. 첫 번째 만남과는 첫 번째 이별, 두 번째 만남과는 두 번째 이별. 알겠냐? 네. 자 보시죠.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별로 안 길어. 다행이야. 별로 안 길어.
자, 송도에 이씨성을 가진 서생이 낙탑 옆에 살고 있었다. 일단 송도라는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죠. 짧게 배경은 아니야. 자, 나이는 18살인데 얼굴은 말쑥하고 재주가 뛰어나. 공부도 잘하나가. 일찍부터 성균관대 다녔네. 국하게 다녔는데 길을 가면서도 글을 읽어요. 이런 것들 제대로 봐. 준영, 네가 뭐 모의고사에 봤던 고전 소설도 그렇고 남자 주인공이든 여자 주인공이든 못생긴 애들 나오니? 전부 다 키 커. 전부 다 잘생겼어요. 전부 다 공부도 잘해. 뭐도 잘해. 싸움도 잘해요. 무조건 거의 다 이렇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도 뭐야?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인물 유형이 잘생긴 년놈들만 나온다 이 말이야. 예쁜 년놈들. 이런 걸 뭐라 그래? 무슨 형? 안 했니?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멋진 남자고 뭐 멋진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들. 자, 그때 선족리 귀족집에 최씨 처녀, 최씨 처녀 얘가 바로 뭐 여주인공이에요. 여주. 즉 담장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는 대상. 자, 최씨 처녀가 살고 있는데 나이는 16. 맵시가 아름답고 자수에 능하며 시집기도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칭찬했다고 하는데 옆에 뭐라 나와있니? 잘렸는데 풍류제자 이수제야 반달같은 최처녀야. 너희 제주 얼굴 한번 보면 배부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 남주인공 이생이랑 최여인의 어떤 모습? 제자가인 인물 유형 칭찬하는 거야. 자, 볼게요. 제자가인이라는 특징 좀 알아둡시다. 이 서생은 일찍부터 책을 끼고, 자, 학교 갈 때는 언제나 최여인 집을 지나간대. 그 집 북쪽 단밖에는 수양버들이 운치 있게 있다더라. 자, 이생은 어느 날 그 나무 밑에 쉬다가 나오지. 문득 담 안을 엿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이 바로 제목과 관련된 대목. 자, 이름 있는 온갖 꽃들은 피어 있고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자그마한 누각이 꽃숲 사이에 보이는데 구슬로 만든 발은 반쯤 가리고 있고 비단 휘장은 드려져 있습니다. 그 속에 아름다운 여인이 술을 놓고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구겠니? 형사가 여주. 그렇지, 여주인공 되겠지. 자, 중력 보자. 자, 이생과 최여인이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끊어볼래? 빠진다. 요게 첫 번째 만남 되겠네. 근데 누가 반대? 둘의 사랑을 눈치챈, 조심해, 이생의 아빠가 반대하는 거야.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꾸짖으며 지방으로 보내고 이 소식을 들은 최여인이 병이 납니다. 끊어. 요까지가 첫 번째 이별. 그리고 이별을 하게 하는 원인은 누구다? 이생 아빠. 여자 아빠 아니야. 남자 아빠가 반대하는 거야. 왜? 올해 이제 남자 아빠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좀 괜찮은 놈이거든.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 놈 팔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의도했어. 자, 그래서 딸의 병이
이생 때문임을 알게 된 여자 쪽 부모가 이생과 혼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한 청에 따라 부부로 맺어주기로 한다. 잠깐. 최여인의 간곡한 청 체크해봐. 지금은 형사가 이런 말하면 좀 위험한데 물론 찍고 있기도 한데 지금은 여자가 먼저 사랑한다는 뜻을 정해도 되지. 물론 우리한테는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지금은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뜻을 펼쳐도 되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러면 돼 안 돼? 옛날에는 감히 여자가 이런 분위기였잖아. 유교적 가치 이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야. 여성은 만약에 남편이 집 나가면 그냥 집에서 기다려야 돼요. 계속 슬퍼하고 검은 것만 타고. 근데 이봐, 최여인이 청을 한다 이거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최여인의 주체적인 내 사랑은 내가 정해요 또는 뭐 적극적인 그런 모습도 알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달리 말하면 선택지에 뭐라고 나오겠니? 이런 게 전통적 여인상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래, 전통적 여인상은 기다려야 돼. 소극적이어야 돼. 똑같이 말하면 보이지? 전통적 여인상과는 좀 거리가 있겠다. 똑같이 말하면. 그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 지어도 될까? 썼나? 그래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시간 보낸다. 끊어. 요게 몇 번째 만남, 승원? 두 번째. 두 번째 만남. 근데 두 번째 만남은 누구 덕분? 최여인과 여기 어딨니? 최여인의 부모 덕분. 이들이 뭐 한 거야? 이생 아빠를 설득시킨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형석씨 보기 좋게 뭐 만남 1번은 당장 엿보다가 쉽게 말해서 뭐 썸탐 요거지. 그러다가 이별해. 누구 반대로? 이생이야. 이생 아버지의 반대로 그러니까 유학 보낸다 이 말이야. 다른 데로. 그러다가 만난 이는 누구 덕분에? 최여인의 뜻 전달과 최여인 부모의 가만히 보고 있는 이 개새끼들아. 내가 왜 쓰는데 너 그 복습할 때 보기 좋으라고 맨 밑에 어디 써놔라고 설득을 해서 둘이 혼례를 치릅니다. 그럼 당연히 또 뭐가 있어야겠어 준영? 이별 2번 있어야겠지. 배고파 죽겠다 갑자기. 저도. 밥이나 먹으러 갈까? 짱깨나? 거기 맛있던데. 자 그러나 뭐 끄덕끄덕이야 공부해야지 새끼. 신축연애 요거 봐. 홍건적이 침입하고 이런 건 어때? 홍건적이 침범하여 진짜 좀 남자가 찌질함. 형사 봐봐라. 남자 새끼는 숨어있다가 발각돼. 칼을 빼들고 쫓아오는 도적을 피해 겨우 일단 사건을 보시면 겨우 목숨은 보전해. 누구는? 남자는. 근데 어떡해? 우리 여자가 정조가 뭐야? 지조와 절개 있잖아요. 지키기 위해 이런 거 체크해요. 최여인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 내 몸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겠다 이런 거 있잖아. 내 남편은 오로지 뭐 이생뿐. 이런 거에서는 뭐가 반영되어 있는 거야? 어딨노? 아무리 여성이 주체적인 사랑 애정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시대야? 조선시대지. 뭐 이런 것들은 유교적 그럼 다음 시간에 교과서 가져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구절 또는 결과물. 도적을 꾸짖다가 컷! 여자 죽었어요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몇 번째? 이별 두 번째. 뭐라고 정리할까 여기서?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홍건적 이 개새끼들 때문에 뭐한 거야? 이별한 거지. 이생은 살지만 최여인은 겉 여기까지. 근데 형석씨 보시면 누가 침입했다고? 홍건적이 침입했다고. 뭐라 되니? 뭐 홍건적 원나라 말기에 뭐 도둑물이 실제 도둑물이야. 실제 우리나라 침범했던 놈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뭐야? 이런 것들은 뭐라고 문제 나오겠니? 선택지 하나. 실제 또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또는 사건을 뭐하고 있다? 반영했다 이거야. 준영 씨, 물어봐. 이별투 그 아래에 뭐고요? 이생은 살았지만 아, 최애는 죽었다고. 근데 준영 씨, 실제 역사적 사건을 좀 집어넣으면 이거 개구라구나 이런 느낌이야. 있을 법한데 이런 느낌이야. 있을 법한데 목소리가 왜 이래? 선택지에서 뭐라 나오겠니? 사실적 기반. 사실성을 좀 가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 나올게 뻔해요, 형석 씨. 대가리 좀 집어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왜 안 나와? 왜 이래? 이것도 맛이 갔네.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아우 씨발. 진짜 씨. 와이파이 애들 와이파이 못 쓰게 해야 돼. 씨. 뭔가 느려지잖아. 그런 거 같습니다. 뭐 나한테 말해줘. 네, 아니 수업 시간에 했었는지 안 했냐 준영아? 했어요. 했었어요. 왜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거? 선생님 아까 짧게 해주시면 이 정도면 짧은 거지. 2장 반. 닥치고 봐. 아니 여섯 죽으면 끝난 거지 왜 이게 더 나와요? 뭐 하셔? 부업이요. 아 약간 말을 어떡하냐 진짜로. 그 스포했잖아. 진짜 말해요? 왜요? 봐. 말이 안 듣는데? 한편 이생은 한편이야? 자 황폐한 들에 숨어서 이게 찌질한 새끼 지만 살자고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아까 말했던 그 홍건적일 것이고 뭐 달리 말하면 바로 이들에게 이별 또는 시련을 주는 외적인 요인이라고 말을 지어낼 수도 있겠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다 타버리고 없고요. 아내의 집에 가보니까 행랑채는 뭐라고? 쓸쓸하고 쥐가 우글거리고 새만 쥐적일 뿐입니다. 체크해. 아내 집에 가니까 새만 지적이고 있습니다. 즉, 요 정도는 뭐니? 요 정도는 폐허가 된 어떤 와이프 집을 묘사하고 있지. 근데 묘사된 거 보니까 굉장히 황폐하고 황량하잖아. 요런 게 또 뭐라고도 할 수 있겠어? 이생의 참담한 심정과도 심정을 좀 부각할 수 있겠지. 자,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에 즐겁던 일을 생각하니 한바탕 꿈만 같구나.
지난날에 최여인과 놀던 게 꿈만 같아요. 하룻밤이 꿈 같아. 이런 거 상상으로 뭐라 하는데? 일장춘몽 또는 남가 일몽 똑같은 말입니다. 한여름밤의 꿈 같아요. 뭔가 헛된 일을 비유하는 겁니다. 허망한 일. 밤중이 되자 자 희미한 달빛이 비추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 체크해봐야 중요하네. 배경 희미한 달빛이 비추고 갑자기 불현듯 올 사람도 없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 요런 배경 묘사. 송원아 지금 집이 다 무너져 있는데 네. 빛 하나 쫙 비쳐 희미하게. 그 다음에 갑자기 소리가 들려.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무섭긴 한데 올 사람도 없단 말이야. 네. 즉 뭐를 위한 배경이다? 스포해버려가지고 그니까. 비현실적인 뭐라고 써먹고 사건 준영 보이냐? 전개를 위한 장치이자 배경이라 이거야. 시끌벅적한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면 그것도 이상해. 귀신이 나타날 만한 배경이 돼야 돼. 자 그래서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요. 어떻게 준혁이 말이 맞았어? 형석이 말이 맞았어? 그 소리는 다가왔고 자세히 보니까 누구야?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개소리죠. 말도 안 되는. 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체크해. 이런 것들 뭐라 한다? 최여인의 환생되겠지. 살아났어.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제목 맨 위에 있었던 무슨 요소? 고전소설에서 전기죠. 똑같은 말로 비현실적인 요소 되는 거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준영 고전소설 보편적 특징에 해당해.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뒤에 계속 보자. 다 하고 말해줄게. 자, 이 서생은 보시면 자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심도 않고 얘기했대. 이생의 심리는 지금 이생의 상태가 일단 이성적 판단은 못해. 이성적 판단으로라면 이 새끼 지금 귀신이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성적 판단보다 뭐가 앞선 거야? 우리 여인에 대한 감성 또는 감정이 더 앞선다 이거야. 그러니까 머리로는 귀신임을 아는데 마음이 그걸 인정을 안 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지. 그럼 지금 정리하면 예쁘게 만남 3번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지. 최여인의 환생으로 자 계속 보니까 부인은 어디로 갔다가 목숨 보존하였어? 보존할 게는 뒤졌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통곡하더니 사정을 얘기합니다. 저는 본 이 양가 딸로서 즉 양반집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요. 자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 뿐 집 밖의 일은 어찌 알았겠습니까? 시서는 시와 글짓기 같은 거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 가인, 인물 유형에서는 뭐 하나 빠지면 안 돼. 자 계속 볼게.
분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다만을 엿보게 되자 또 나오잖아. 다만을 엿본다. 여기도 뭐 제목과 관련된 대목.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뒤에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여기서 말하는 평생의 가약은 흔히들 뭐 100년 가약이라고도 하죠. 자석으로. 즉 부부의 인연을 말합니다. 너와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어디에서? 만남이에서 했잖아. 본래 할 때.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에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4세가 이렇게 되자. 4세 뭐라 나와있니? 현대어플이 좀 봐줘라. 배워가는 지금 상황이 좆대 가자. 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 잠깐만, 횡액, 요때 횡액은 뭐 말하겠어? 그 홍건적의 난을 말하겠지.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이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그럼 이리 같은 놈은 누구 말하겠니? 홍관장. 그렇지, 그 새끼들. 홍건장. 정조로 돼 있지는 않았지만 뭐라 돼 있니? 몸뚱이는 진흙탕에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몸뚱이는 진흙탕에 찢김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말 아니겠니?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진실로 천성 이렇게 만든 것이지만 인정으로는 참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저는 남궁과 헤어진 뒤로 짝이른 새, 체크해봐. 짝이른 새가 되고 말았어요. 누구를 비유하는 말? 즉 최여인 자신을 빗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짝이른 새가 되고 말았고요. 자,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이러니 피곤한 혼백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는 중요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다. 체크해볼래?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다. 치욕을 면한 것은 다행이다. 까지. 치욕이 뭐겠니? 욕 보이는 것, 즉 홍건적에게 몸을 뭐 겁탈당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일치불일치로 항상 물어볼 수 있는 게 최여인은 자신이 어떤 정절을 지킨 것을 후회한다 안 한다? 후회하진 않아요. 후회한다는 건 안 돼. 마땅히 응당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한 거야. 여성으로서. 다만 누가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자,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끊어봐라. 즉 한스러움은 너무너무하다 이거 아니야. 내 행동의 후회는 없지만 다만 한스럽기까지 아니한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각골통한이라고 합니다. 뼈에 사무치는 한스러움. 각골통한. 자, 해골은 자기 해골 말하겠지. 유골.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버려지고 말았으니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날의 뭐? 옛날의 즐거움은 잘 나갔던 때는 오늘날의 비극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뭐라 하게 사서 흥진 비례라고 합니다. 좋은 게 있다면 비극이 도래한다 이 말이야. 그 뒤에는. 그러니까 마냥 사람 사는 일이 좋을 수 없다 이거지. 자, 계속 보시면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이승에 돌아왔습니다. 난궁과 정화는 3세가 뭐라 돼 있니? 항상 3세. 불교에서 전세. 내세 세 가지를. 그렇지.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이고, 계속 보면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3세의 인연 끊어봐라. 전반적으로는 작품 전체의 어떤 유교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3세의 인연입니다는 거에서는 뭐도 찾을 수 있어? 불교적 사상도 일부 반영된 대목이 있다는 거. 유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난궁께서는 지금도 3세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모실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불교 사상, 뭐 3세 인연 이런 것도 전부 다 뭐 불교에서의 윤회 사상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지금 최여인이 또 고백을 하죠. 저는 그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계속 이어갈까요? 계속 보시면 이생이 이런 데서도 다시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인 어떤 여인상이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지. 주체적이거나 또는 이렇게도 말해볼까 이번에는 당시 유교적인 똑같은 말이야. 관습에서 벗어난 인물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요.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아요. 이윽고 이야기가 집안에 대해서 집안의 어떤 남은 물건들, 유산들에 미치자 여인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해고는 어디 있습니까? 한원 수 없이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런 부분에서 즉 그만큼 전란 당시에 그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전란 당시에 상황이 혼란스러웠음을 또 알 수 있겠지. 시체도 제대로 수습 못할 정도로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남자가 귀신한테 홀린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거의 귀신 여자의 가스라이팅에 당한 겁니다. 자,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매장한 곳에 가니 금, 은 몇 덩이가 재물고 약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들은 두 집의 부모의 고를 거두고 재물을 팔아서 오관산 기슭에 합장을 하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예절을 마쳤다. 다른 무엇보다 재물을 찾고 나서 뭐 먼저 한 거니? 부모님 제사 먼저 지내준 거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가치관? 유교적 사상 또는 가치관이 반영되었지. 중시? 효 중시하는 거 있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보니까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이봐 벼슬 구하지 않았대. 역시 계속 뭐보다 부귀 공명보다 사랑을 택한 거죠. 순전파야. 그래서 일과 사랑을 다 할 수는 없을까? 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시험 기간에 이상한 애들이나 만나고 있고. 자, 피난갔던 이제 노비들도 찾아왔고 점점 이제 집안 형체를 갖춰가고 있죠. 이전처럼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 친척 손님의 어떤 기룡사에도 나가지 않고 늘 아내와 시구를 주고받으며 세월을 보냈대. 즉 요런 이생의 태도, 집 밖에 절대 안 나가. 자숙합니다가 아니죠. 드문불출. 밖에 출입을 안 한다 이거야. 나가지 않는다. 사전상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느덧 몇 해가 지나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자, 뭐야?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은 중요한 얘기. 우리 복습 한번 할까? 첫 번째 약속은 간단하게 담장 엿보다가 두 번째 가약 만남은 결혼한 거. 세 번째 만남은 여인의 환생 덕분이었지. 지금 당장 죽을래? 왜요? 팔짱 풀어 이씨. 써 이씨. 썼어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 다하기 전에 이별이 닥쳐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목이 메어 울다가 깜짝 놀랐어 이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자, 여인이 대답하는데 여기 체크해 볼래?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 작가 김시섭의 생사관, 삶과 죽음, 살고 죽음 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김시섭이 보기에는 죽음은 죽은 거고 살면 사는 거야. 즉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준혁아 모호하다 뚜렷하다. 피할 수 없다고.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돌아가야만 한다고. 즉 경계가 뚜렷하다고 이제 그 당시 시습이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피할 수가 없어. 무조건 가야 돼. 지금 이렇게 모호하게 경계 허물고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자, 계속 봐.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에 죄도 없어서 환신시켜 낭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이며 체크해. 저와 낭군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고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요게 바로 일단 최여인이 환생할 수 있었던 형성 뭐? 이유 되겠지. 죄를 안 지어가지고. 근데 동시에 지금 요 최여인의 환생이라는 사건이 중요하잖아. 왜? 세 번째 만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요런 구절이 없었다면은 봐봐 준영, 요런 구절이 없었다면 갑자기 왜 환생했는지 근거가 있니 없니? 너무 개구라예요. 너무 개구라라 이거야. 나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았고 인연이 계속 되기에라는 마땅한 이유가 있잖아. 그럼 시험에서는 뭐라 나오겠니? 요런 걸 사건 전개에 있어서 전개에 뭐? 개연성을 부여한다. 짜임새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장치 역할한다 이거라.
자, 그래서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요? 하더니 계집종에게 여종에게 명하여 술을 울리게 하고 옥루춘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술을 권합니다. 그 다음 내 손모가지 건다. 시 나온다. 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시를 삽입 노래 또는 삽입시라 그래. 일단 시 내용 한번 보니까 도적대가 밀려와서 여기서 말한 도적대는 그 홍건적 말하겠지.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 당하니 원앙은 짝지어져 있는 건데, 여기서 원앙은 이생과 최여인 자신을 말하겠지. 이들이 서로 짝을 잃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별 불만족이지. 흩어진 해고를 누가 물어주겠는가? 피투성이 유언은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슬프다. 이내 몸은 슬프다. 누가 지금 시 읽고 있는 거야? 남자가 여자가? 여인이 읽고 있는 거지. 그럼 슬프다.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지.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무산선녀 풀이 안 나와 있니? 학교에서 뭐라는 거 기억 안 나나? 짱깨야, 짱깨. 역시 짱깨에 있는 설화인데, 이 무산선녀라는 사람은 이별했지만 그래도 계속 인과 만날 수 있었대. 근데 뭐라 되니? 될 수 없다잖아 이게. 그 말인즉슨 최여인 자신은 다시 만남을 앞으로 기약할 수 없다 이거라고. 누구와 달리? 무산선녀와 달리.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이 쓰라리다. 깨진 거울 갈라더니 마음이 쓰라려요. 즉 정서를 굉장히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깨진 거울이라고 하면서. 깨진 거울 뭐 말하겠니? 최여인 자신의 마음 말하겠죠. 이로부터 작별하면 모두 아득해. 지금 이별하면 아득하다라는 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다시 만날 수 없을 듯? 저승과 이승 소식조차 막히리라. 여기 삽입시라고. 이 삽입시의 기능이나 역할을 반드시 외우라고. 성원아, 니 시라고 외우라고. 자, 첫 번째, 정서적인 차원에서 좀 살펴볼게. 자, 일단 시라는 거는 비유도 쓰고 상징도 쓰면서 함축적인 의미도 쓰면서 뭔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정서를 팍 담아놓은 거지. 그냥 나 슬퍼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잖아. 정서가 첫 번째, 인물의 내면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는 이 시를 읽고 있는 최여인의 내면이겠지. 그 다음에 뭐라고도 해? 정서적인 여운도 준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뭔가 좀 낭만적인 분위기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서적 말고 작품의 어떤 형식적 또는 서사적인 기능을 본다면, 일단 성원씨 요거 소설이지. 소설인데 쭉 줄글로 돼 있다가 중간에 비유와 상징 같은 거 들어가는 시가 들어가 있어. 네. 그러면 지루하니 뭔가 신선하니? 신선해요.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탈피할 수 있다. 단조로움에서. 그 다음 형석씨,
C에서 위에 있는 거는 과거의 사건이지. 그치? 이전 사건을 압축적 또는 요약적으로 제시 중. 그러니까 준혁씨, 밑에는 이별하면 앞으로 못 볼 거라는 거지. 그럼 뭐까지 동시에? 앞날, 미래. 앞날도 뭐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또는 암시한다 이거야. 앞으로의 사건 전개 어떻게 될 거다. 우리 지금 헤어지면 끝이라 이거잖아요. 알겠냐? 네. 무조건 나와. 안 나오면 뭐 눈썹 하나 밀든가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똑바로 앉아 있겠어. 거의 다 왔잖아. 거의 다 왔어 진짜. 맞지? 별로 안 길지? 재밌지? 아니요. 형수이가 스포만 안 했어도 더 재밌었을 텐데. 스포 써도 성원이 이랬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목에 메이고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인생이 뭐래? 나도 차라리 죽을래요. 어찌 무료하게 보내겠어요. 자, 지난번에 난리를 겪은 뒤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져요. 부모님의 해골이 돌판에 버려져요. 여기까지. 그런 것들은 굳이 뭐 우리 집안 뭐 됐어요? 좆됐어요? 풍비박산. 요즘 그런 게 유행이니? 여러분 뭐 됐어요? 뭐 이런 거? 아, 네. 너무 꼴 보기 싫어 그런 거. 자, 근데 요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줬겠습니까? 옛사람 말에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자, 예절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 지내야 되는데 부인이 모두 도와줬어요. 부인의 찬성이 효심있고 인정이 두텁기 때문이니 감사하고 부끄러워요. 그래, 부끄러워요. 감사하고 부끄러워요. 즉 여기서는 뭐 아내에 대한 나 대신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 준 거 아니야. 고마움과 함께 자기가 나서서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뭐 자책까지. 자, 부인은 이승에 오래 살다가 함께 그냥 저랑 같이 가면 안 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떼쓰고 있는 거지. 싫어잉 가지마잉. 여인이 말합니다. 왜 안 넘어갑니까? 남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뭐라 돼 있니? 이미 저승의 명부에 실려 있고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 세상 그리워의 미련을 계속 가진다면 저승의 위법이고요.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남군에게까지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그러더라. 미칠 것입니다. 내가 계속 이승에 있으면 피해가 너한테도 간다 이거 아니야. 즉 요게 바로 이별해야 하는 또는 달리 말하면 최여인이 저승으로 가야만 하는 항상 뭐? 이유 되겠지. 즉 죽은 자는 마땅히 저승으로 돌아가야 해.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이런 걸 통해서 사건 전개에 있어서 당위성을 부여한다 이 말이야. 당위성이 뭐야? 마땅히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 즉 뒤졌으면 마땅히 승원아 어디로 가야 돼? 저승으로 가야 돼. 네. 근데 저의 유골이 아직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유골을 거두고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 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요. 자, 남군님 안녕. 안녕.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며 종적을 감춥니다. 이생은
아내가 말한 유고를 거두어 부모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죠. 그러면 자 나오네. 여기까지. 세 번째 이별 되겠고 체크해놔. 그 다음 정리하자면 똑같이 예쁘게 이별 세 번째 이 최여인의 어디로 저승 즉 비극적인 결말로 요구도 알겠니? 이렇게 되는 계속 그 후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대. 이봐라 요런 게 바로 비극적인 결말 대놓고 나오잖아. 고전 소설 특징 아닙니다. 요거 좀 다른 거야. 예외적인 거야.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슬퍼하고 탄식하며 그들의 절개를 그들의 어떤 정신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거 한번 봐봐라. 요런 마무리. 요런 마무리. 요런 마무리가 마치 이야기 밖에 있는 사람이 요 이야기를 전달해 주듯 하죠. 그치? 요런 걸 통해서 해당 작품의 어떤 주제를 더 강조할 수 있는 효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제목으로 한번 가볼래? 이생규장전. 제목 뜻이 뭐였다? 형석? 남주가 주장 담장을 엿보다. 근데 요거 정리하면 뭐 정리하지? 보면서 볼까? 알아 써라. 일단 요거 간단하게 주제를 보면 표면적인 주제와 뭔가 숨겨진 이면적인 주제가 있다고 봐야겠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주제는 뭐겠니? 너네 거기 쓰든가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쓰든가 해. 잘 볼 수 있도록. 그 위에 써. 그 몇 페이지야? 65페이지. 65페이지 맨 위에. 안 보이냐? 진짜 아예 안 보여. 이렇게 보이지? 네. 표면적 주제는 뭘까? 즉 죽음을 초월한 것이. 초월한 말 그대로 뭐 남녀 간의 사랑이죠. 사랑. 근데 이면적 주제는 우리 김시습 한번 내려볼게. 이 친구가 이분이 어떤 사실을 관찰하고 목도한 거야. 목도는 봤다 이거야. 즉 단종의 폐위, 그 다음에 세조의 왕위 찬탈이라는 사건을 목도한 거야. 물론 이 새끼는 뒤지진 않았어. 뒤지진 않고 그냥 관직 다 버리고 산에 돌아다니면서 막 은둔했대요. 막 시 쓰고 막 이런 거 쓰고. 그러면 형사가 버젓이 있던 왕이 물러나고 왕같지도 않은 왕이 올라오는 거는 도덕적인 거야, 도덕적이지 못한 부조리한 현실이야. 그래. 이건 우리 시스비가 보기에 비도덕적이고 뭔가 부당한, 즉 요게 바로 뭐시기다? 요게 바로 뭔 만족? 불만족이라고 시스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시수비가 생각하기를 뭐 현실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현실에서 즉 낭만이라던가 긍정적인 결과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봐라. 이런 왕이차차 봐라. 뭐 낭만이라던가 긍정적인 또는 행복한 결말이란 귀찮아도 따라와. 치울게. 형석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빠진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던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결말로 간 거야? 비극적인 결말과 함께 동시에 은연중에 즉 비극적으로 결말 지음으로써 뭐를 까는 거니? 누구를? 세조. 동시에 뭐? 당시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본다고 학자들. 요거는 준영아, 근데 요거는 보기 박스로 줄 수도 있어. 김시습에 대한 어떤 삶의 내력이나 그런 거 주면서. 그런 거 안 준다면 일단 어떻게? 표면적인 주제로 봐주라고. 힘들어 진짜. 네.